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0년 전 포항 동비낭과 형산강 물길을 터 포항 운하가 복원 건설되면서 포항 크루즈도 운항을 시작했는데요. 포항 크루즈 이용객이 연간 10만 명 선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한 번씩 다 타봤고 관광객 유입도 정체되고 있기 때문인데 운항 10년을 맞은 포항 크루즈의 활성화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 레저보트가 시원스레 동해 바다를 가릅니다. 바다로 나가기 전 좁은 운하를 지날 때는 활짝 핀 장미꽃과 감각적인 조형물이 손에 잡힐 듯 펼쳐집니다. 강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포항 크루즈의 운항 모습입니다. 저희 크루즈 배가 전면에 보이는 송도교 지나가며 이제부터는 강이 아닌 바다로 나가는 길목이고요. 포항 크루즈는 미국에서 12인승 최고급 레저 선박 3척을 들여와 이달부터 손님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훌륭했어요. 예, 안 하고 갔으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배를 도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년간 정체돼 있는 탑승객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포항 동빈항과 형산강이 물길을 터 포항 운하가 탄생한 지난 2014년 지역 10여 개 기업이 자본금을 내 만든 사회적 기업입니다. 포항 운하에서 선박 독점 운항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수익금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탑승객이 몇 년째 10만 명 선에서 정체돼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항 크루즈 운항 10년을 맞아 활성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정기 선박 실증 사업을 포항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입니다. 포항 크루즈는 강과 바다를 오가며 운항하기 때문에 정기 선박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에서는 해수면 온도 상승이나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해양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기 선박 도입이 이제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수요도 거기에 따라 좀 급증할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포항 운하의 수상버스 도입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항제철소 입구, 포항 운하, 송도, 죽도시장, 영일대, 연암 노선에 수상버스를 투입하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출퇴근 수단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과 바다를 잇는 포항 운하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운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국제불빛축제 기간에 포항사랑카드 100억 원어치를 10% 할인해 판매합니다. 5월 31일 0시 15분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을 판매하고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월 2일까지 축제장에서도 포항사랑카드를 판매합니다. 개인 구매 한도는 20만 원까지이고 축제 기간이 지나면 할인율이 다시 7%로 줄어듭니다. 뒷번호판을 찍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장비가 설치되면서 지금까지 계도 기간으로 단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차량과 이륜차가 신호 위반 과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이륜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경우도 단속됩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입니다. 빨간불에 다른 차들은 모두 멈춰섰는데 승용차 한 대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줄줄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모두 차량의 뒤쪽을 촬영하는 단속 카메라에 걸린 겁니다. 전에는 달렸잖아. 근데 지금은 그래 안 하고 아마 카메라 거기서 한 100m 지나갈 때까지 속도를 줄이고 그러거든요. 이곳에는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인근에 설치된 장비 4대로 신호 위반과 과속 등 6천여 건을 적발해 계도장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신호 위반을 하면 승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속하면 승용차는 최대 13만 원, 이륜차는 최대 9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 운전자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이륜차는 안전모 미착용 여부도 단속이 되기 때문에 이 관련 법규 준수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대구 51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은행, 비산, 진천 내거리 등 47곳은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올해 말까지 후면 단속 카메라를 주요 도로 20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항 흥해공고가 2차 전지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선정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협약해 학생들이 지역기업 연계 교육을 받고 지역 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흥해공고는 내년부터 총 7파급 140명을 모집해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등 2차 전지 관련 34개 기업과 취업 연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산업안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와는 별개로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인데요. 이번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엄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오늘부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석포제련소에는 지난해 12월 아르신 급성 중독으로 인한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한 데 이어 3개월 만인 지난 3월 냉각탑을 청소하던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지고 이달 초까지 2명이 화상사고를 입는 등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감독을 주관하는 경북권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측은 5일 이상 20명이 넘는 근로감독관 등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장 전반의 유해 위험 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그리고 현장의 관리 감독자가 위험 작업에 있어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감독은 특별감독에 준하는 수준으로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특별감독은 2명 이상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최근 1년간 3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 등으로 실시하는데 영풍은 반년 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97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사망자 수는 14명에 달합니다. 환경단체는 영풍에 경각심을 줄 만한 강도 높은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감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죠. 이루어져 왔지만은 제련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련소에서 사망사고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제련소가 그만큼 감독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4년 국정감사로 제기된 사상 첫 특별감독에서 327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고 발암물질인 카드뮴의 노출 기준이 초과돼 근로자에 대한 임시 건강진단 명령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올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5도씨까지 높을 것으로 예측돼 연안양식장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남부 연안과 내만 해역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1도에서 1.5도씨 높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됐다며 피해가 우려되는 연안양식장들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수온주의보는 7월 중순에 발표돼 8월 말이나 9월 상순까지 한 달 이상 유지될 전망입니다. 지난 25일 오전 10시쯤 울릉도 1km 해상에서 관광객 211명을 태운 유람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했지만 승선원 216명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강원 동해해경은 경비 함청 한 척과 연안 구조종을 급파해 민간 해양 구조대와 함께 승객을 옮겨 태운 뒤 저동항으로 구조했고 사고 유람선은 사동항으로 예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포항 남구청에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상담소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심리, 금융, 주거 지원 상담을 제공합니다.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힘든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10억 원으로 22개 시군의 청년부부 주택 50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과 아이 공부방 만들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청년 부부의 대출이자와 월세를 지원하고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신한울 2호기가 지난 4월 상업운전에 들어감에 따라 취득세 285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납부한 취득세 중 70%인 199억 원은 경상북도에, 30%인 86억 원은 울진군에 교부됩니다. 한울원전은 지난해에도 지역자원 시설세와 취득세 등 1,241억 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지역사 연구기관인 동대해문화연구소는 내일 오후 2시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도울 김용옥 포항사람 해월을 말하다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도울 김용옥은 강연에서 포항 신광면 마북리 출신으로 조선 후기 동학의 2대 교주를 지낸 해월 최시영 선생의 사상과 그의 고향인 포항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동대해문화연구원은 오는 12월 해월 최시영 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켜 해월의 사상을 연구하고 체계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울진군은 지역 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선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울진에서 생산되는 대게 등 지역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춰 수도권과 내륙권의 당일 배송 시스템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수산물에 따라 콜드체인 적용 박스와 보냉 박스, 스티로폼 등으로 패키지를 세분화하고 고속버스와 냉장 탑차 등으로 나눠 신선하고 위생적인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